주말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가봤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거기서 파는 디저트도 입맛에 딱 맞아서 다음에 친구랑 꼭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상상해보세요. 프랑스 왕궁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전설적인 영웅 4명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한때 한 명은 모두는 한 명을 위해를 외치던 바로 그들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그들의 눈에는 불신과 적이만 가득합니다. 아니, 그 뜨거웠던 맹세.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이 전설적인 총사들이 20년 뒤에는 서로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게 끈끈했던 우정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영광의 시대가 끝나고 무려 20년이 흐른 뒤의 세상으로 말이죠.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는 법이잖아요. 우리 영웅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그 변화가 정말 한눈에 보이죠? 1628년. 그러니까 이들이 한창 때는 어땠나요? 젊음, 이상 이런 걸로 똘똘 뭉쳐서 왕과 왕비에 대한 충성심 딱 하나만 보고 달리던 팀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뒤 1648년은요. 각자 도생이 먼저인 뼛속까지 현실주의자가 된 중년들이 된 거죠. 야망 때문에 흩어지고 이제는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럼 한 명 한 명 속사정을 좀 들여다볼까요? 먼저 달타냥. 20년 동안 승진을 못했어요. 만년 중위 신세니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겠죠. 포르토스는 돈은 엄청 벌었는데 그놈의 남작 타이틀 하나를 못 얻어서 아주 안달이 났고요. 아라미스는요, 신부가 됐는데 세상에 교회 뒤에서 정치 공작이나 꾸미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토스만이 모든 걸 내려놓고 양아들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죠. 그러니까 다들 뭔가 하나씩은 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무기력한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토지죠. 리슐리어의 뒤를 이은 마자랭이라는 추기경이 달타냥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전설의 총사들을 다시 모아라 하고 비밀 임무를 딱 던져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새로운 보스 마자랭은 정말 교활하게 짝이 없는데 어떤 대의 명분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달타냥이 마자랭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빚 말고는 모은 게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딜레마가 담겨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대의를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에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날 승진과 명예, 즉 개인적인 이득을 챙길 것인가? 우리 중년의 영웅들 정말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다시 뭉쳐보려는 이 시도는요. 오히려 골마있던 상처를 터트리고 맙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이제 그들의 검은 서로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게 되죠. 위기는 정말 복합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첫째, 프랑스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이른바 프롱대난이죠. 여기서부터 갈라섭니다. 달타냥과 프로토스는 어쩔 수 없이 마자랭 편에, 아토스와 아라미스는 반대편인 귀족 편에 서게 되죠. 둘째, 이 싸움이 국경을 넘어 영국으로까지 번지는데 거기서도 또 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지막으로 뭐가 터지냐면 과거에 자기들이 처단했던 숙적 밀레디의 아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나타나서 4명 모두를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생존의 위협까지 닥친 거죠. 그리고 결국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됩니다. 한때 형제 같았던 친구들이 서로에게 검을 뽑아드는 순간 20년 전의 맹세는 온데간데 없고 친구라는 이름과 각자가 짊어진 의무 사이에서 그들의 칼날이 비극적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적, 모리도트라는 인물이 그냥 그런 악당이 아니에요. 당시 실권자였던 올리버 크로멜이 그를 보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는 자기 삼촌을 죽인 놈이다. 하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등쳐먹는 놈들보다 더 순수한 목적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르도트는 정치 같은 복잡한 건 관심 없고 오직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에 미쳐있는 그야말로 순수한 악의 화신이었던 거죠. 맞아요. 이 모르도울트라는 존재는 결국 자기들 과거의 업보가 낳은 공공의 적이었던 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등장이 찢어질 대로 찢어졌던 4명을 아주 불안하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나마 다시 뭉치게 만드는 유일한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 결말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작가는 왜 모두가 바라는 그런 영웅적인 승리가 아니라 이렇게나 씁쓸하고 현실적인 결말을 쓴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죠. 영국에서의 마지막 임무가 뭐였냐면 사형 직전에 찰스 1세를 구출하는 거였어요. 계획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처형대 밑에 숨어 있다가 바닥을 뚫고 왕을 빼돌린다. 근데 정말 딱 마지막 순간에 사형 집행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고 아토스는 그 처형대 밑에서 국왕의 목이 떨어지는 끔찍한 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야만 했습니다. 전설적인 영웅들이었지만 그들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 비극적인 실패였죠. 자, 그렇게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들이 최종적으로 무찌른 적은 누구였을까요? 단 한 명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건 바로 자기들을 고용했던 보스 마자랭 추기경이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이 결말이 어떤 의미인지 딱 보입니다. 이건 뭐 대위를 위한 싸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철저한 딜, 즉 협상이었습니다. 달탕양은 그토록 바라던 총사대 대장 자리를 꿰찹니다. 포르토스는 드디어 남작 자규를 선에 넣었죠. 아토스는 동료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요. 아라미스는 자기가 속한 프롱드파를 위해 실리를 챙깁니다. 결국 뭐예요? 이야기 초반부터 각자 품고 있던 개인적인 욕망들을 이 협상을 통해 마침내 전부 이뤄낸 겁니다. 그럼 작가 듀마는 대체 왜 이런 결말을 쓴 걸까요? 아마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진짜 어른들의 세상은 늘 명예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때로는 이 협상 테이블에서 내 몫을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 싸워야 한다. 좀 씁쓸하지만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결국 이 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각자의 욕심과 서로 다른 신념 앞에서 과연 우정이라는 건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젊었을 때 우리 우정 영원하자 이런 맹세 하기는 좀 쉽죠.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먹고 사는 팍팍한 현실이 우리 삶을 가로막았을 때 그때의 우정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